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의 MC 김수지입니다. 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인기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연예인이죠. 이 가수를 뽑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무려 207만 명이나 몰렸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아마 오늘 이곳에서도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멘토의 강연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꿈틀의 멘토는 외모, 연기, 노래, 3박자를 고루 갖춘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뮤지컬 배우 임혜영 씨를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혜영 씨 오늘 멘토님이세요. 먼저 학생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신나고요. 저는 뮤지컬 배우 임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셨어요. 너무 바쁘시거든요. 일단 바로 어제 서울에서 브로드웨이 42번가 마지막 공연을 마치셨고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공연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정이 빡빡한데 강릉을 또 찾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강릉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때까지 강릉에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저와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릉 선배님이셔서 오늘 이 시간이 더 끈끈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뮤지컬 배우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 다들 되셨나요? 네, 그럼 힘찬 박수와 응원으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나 인터넷도 발달됐고 많은 정보들이 그에 따라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많은 영상들을 접하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알게 된 것도 고등학교 때 우연히 TV에서 뮤지컬을 다룬 드라마를 보고 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처음 알았고 사실은 뮤지컬 배우를 학교 때는 꿈꾸진 않았었어요.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하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에게 쫄랐어요. 막 피아노를 치고 싶다고. 그 가장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음악 장르는 피아노였고 한 6개월을 쫄랐나 봐요. 엄마는 이제 평범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랬고 예체능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조금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꼬맹이고 하니까 제가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계속 피아노를 쳤고 중간에 콩쿨도 나가고 하지만 피아노를 좋아했지만 너무 뛰어나게 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콩쿨에 나가면 입상도 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항상 공부보다 그런 일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공부도 재밌지만 뭔가 다른 거에 더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공부 말고 뭘 좋아하는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는지 그게 어른이 됐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분명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부도 재밌었지만 노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신났었어요. 레슨 받으러 가는 시간이. 그렇게 차곡차곡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 강릉시
이렇게 시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악 실기 대회를 했었어요. 그 상을 받으면 점수에도 플러스가 되고 그런 특혜가 있었는데 나갔는데 강릉시 실기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잘하기도 하는구나 알게 됐고 그러면서 용기가 더 생겼고 고등학교는 예고를 가고 싶었어요. 좀 더 큰 곳에 가고 싶었고 제가 접할 수 있는 건 테이프와 그리고 책가방에 넣고 걸을 때마다 가방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거리면 음악 소리가 깨지는 CDP 알아요? 잘 모르죠. CD 넣어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어폰 꽂고 그거를 접하는 게 저한테는 다였었어요. 음악을 접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강릉에 있고 싶지 않았고 조금 더 많은 음악과 많은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겁없는 소녀였죠. 되게 예고를 가겠다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왜 이유인즉슨 너무 어린 나이에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제가 잘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고 음악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합세하셔서 저를 시험을 못 보게 했고 저는 그냥 학교를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슬픈 일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저한테 가장 큰 인생의 큰 아픔이었고 저희 때 IMF라는 아주 큰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동시에 레슨을 받을 수 없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16살 저의 나이에는 감당할 수 없는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경제적인 아픔이 뭔지도 그때 알게 됐었고 근데 너무 슬펐었어요. 너무 아팠고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모든 걸 주시고 싶었을 텐데 해줄 수 없는 마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소리 내지 않고 우는 법을 좀 터득했던 것 같아요. 베개에 이렇게 묶고 그리고 나가서 울고 근데 그 아픔이 저한테는 지금 또 가장 큰 재산이 됐어요. 그리고 야자를 하는데 야자 시간에 이렇게 운동장 창밖으로 운동장과 그 정문이죠. 학교 정문을 나가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때부터 생각도 많아지고 혼자 끄적이는 시간도 많아지고 쉬는 시간 10분에 항상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이러기보다는 그리고 그 꿈이 내가 조수미가 될 수 없다는 꿈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어렸을 때 17살이 됐고 그런데 우연히 저희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일여자고등학교에 여자축구부가 있었고 저희 때는 1등을 하는 되게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았었던 그러다 보니 응원을 하려면 치어리더가 필요했었어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했죠. 근데 우연히 친구 따라 구경하다가 너도 오디션 한번 볼래? 선배들이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뽑아주더라고요. 춤도 하나도 못 추고 키도 크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재밌었어요. 성악을 못하는 대신 이 체육관에서 엄청 땀 흘리면서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나는 노래를 하지 않을까? 그만 여기서 스탑된 걸까? 어느 날 문득 그 치어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노래하는 걸. 그래서 또 거길 즐겁게 했던 거였죠. 근데 어느 날 땀 흘리고 잠깐 쉬는데 근데 노래는 계속 하고 싶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스스로에게. 노래 계속 하고 싶어? 정말 조수미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거는 동아리 활동이니까 저의 어떤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못해도 괜찮았어요. 좀 못해도 난 원래 춤을 못 추니까 괜찮아. 더 잘하면 되지? 나는 더 잘할 게 많으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해요. 사실 지금 어떤 작품을 하거나 할 때 안 되면 너무 속상하고 왜 난 못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난 못해도 괜찮아가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힘들 때 잘 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꿈은 접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꿈은. 근데 어느 날 체육관에서 노래도 하고 이렇게 땀도 흘릴 수 있는 건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물음표를 달고 있었을 때 우연히 제가 SBS 드라마를 보게 됐고 신비의 거울 속으로였나? 하여튼 그 거울이 들어가는 제목의 드라마였는데 뮤지컬을 다룬 작품이었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때 당시 뮤지컬 이 세 단어를 몰랐고 아, 저거였었어요. 다가 고2 겨울쯤 운이 정말 좋게 이렇게 혜영이를 노래를 안 시키면은 끝까지 노래를 못할 것 같다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레슨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돈을 받지 않으시고 레슨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좀 늦게 레슨비를 주셔도 됩니다 하고 저는 다행히 노래를 또 배우러 가게 됐어요. 너무 설렜겠죠. 근데 저한테는 꿈이 있었죠. 예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한번 꺾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 연습 못하는 시간에. 수학 싫은데 정석책 펴놓고 했어요.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다 수능 날이 왔겠죠. 아주 추운 날 수능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수능을 보고 근데 점수가 제일 잘 나왔어요. 제가 3학년이 들어가서 3, 4, 5, 6, 7, 8, 9, 10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수능을 보면 그 점수보다 제가 실제 봤던 수능 점수가 정말 잘 나와서 서울로 원서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저의 친한 동료가 혜영아, 넌 뮤지컬 해보는 게 어때? 그거 내가 어떻게 해? 그거는 춤도 잘 춰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거는 나 못해. 저는 무대 올라가면 이렇게 떠는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100%를 무대에서 보여주려면 200%, 300%, 400%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언니가 꼬셨어요, 절. 이런 오디션이 떴는데 우리 보러 가자. 나도 한번 해볼게. 그래? 언니 가면 나도 갈래.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처음으로 뮤지컬. 4학년,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근데 언니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언니 번호 부르는데. 도망쳤어요. 저만 보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오디션을 받고 처음 본 오디션이었죠. 오디션 곡목은 저한테 성악을 한 저니까 성악 노래를 하는 캐치의 메모리를 불렀었던 것 같아요. 부르고 났는데 저보고 또 오래요. 2차에. 뭐 어떻게? 겁없이 갔어요. 혹시 가요 부를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가요. 가요를 처음 불러봤어요. 성악을 하던 제가. 그리고 3차에 또 절 부르는 거예요. 갔어요. 3차 때는 지정 곡목이 나와요. 악보를 봤더니 막 높은 음역대의 노래인 거예요. 아, 이래서 성악가인 나를 부르고 오디션을 딱 당당하게 보러 딱 갔는데 저 말고도 현존하는 아주 훌륭한 뮤지컬 배우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도 사실 전 잘 모르는. 근데 저랑 같은 배역을 보게 된 분들이 먼저 리허설 겸 피아노랑 맞춰보는데 다른 노래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즉슨 높은 음역대가 아니라 앞에 음악 기호가 있었어요. 한 옥타브 아래로 부르세요. 근데 전 그걸 못 보고 한 옥타브를 높게 불러서 연습해서 간 거예요. 오디션장에. 다른 사람들은 악보대로 부르고 있었고 떨어졌겠죠?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궁금했어요. 3차까지 갔는데 혹시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만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오디션 결과가 나왔나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열심히 졸업 연주 준비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지하철 앞에 딱 섰는데 그 뮤지컬 포스터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됐구나. 이름이 써 있거든요, 포스터 아래. 재밌다. 요만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졸업 연주 전에 한 번 더 뮤지컬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제가. 그게 저의 뮤지컬 시작을 알리는 스타트가 된 작품이 된 거죠. 그 작품은 드라큘라라는 작품이에요. 2006년에 제가 데뷔를 했고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걸어온 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리고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기까지 얘기를 이렇게 좀 해봤는데, 여기서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놓진 않았어요. 저는 여우 같거나 막 되게 똑부러지거나 똑똑한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걸 하는. 그러나 그냥 직감적으로 공부를 너무 안 하면 너무 무시당하거나 바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고 노래를 한다거나 혹은 치어를 열심히 한다거나,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도 피아노를 하면서도 바이올린도 조금 배우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가 하고 싶어서 수영도 좀 배웠어요. 하고 싶은 걸 다 조금 다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건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저에게 조금 뭐 배워볼래? 뮤지컬 배우인 내가 라고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뭐든 다 해볼 수 있어요. 뭐든 다 해보고 안 돼도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학원 가는 것도 너무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하는지 알죠, 스스로. 그치? 몰라요?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하고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공부를 통해서, 어떤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한자든 영어든 뭐 제2 외국어든 가장 재밌고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정해놔요. 공부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꼭 정해놔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음악 혹은 춤, 뭐 미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거에 대한 관심도 끊지 말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모자르죠. 학교 수업 받고 끝나고 학원 가고 자야 되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전 했어요. 저희 때도 학원 다녔고 가해도 받았고.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꿈이 있으면. 이거는 제가 한 작품의 일부분의 포스터예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앙상블이라는 걸 했어요. 처음 하게 됐고, 그리고 여자 주인공 커버를 했었어요. 노래를 좀 잘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 경험 없는 저에게 처음부터 주인공을 딱 하고 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1등을 하면 주인공처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텐 그런 큰 행운은 없었어요. 운이 좋게 가장 좋은 수능 점수를 받고 서울에 진학할 수 있었고 모든 대학교에 붙었고, 그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행운은 있었지만 처음부터 저기 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행운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드라큘라는 커버와 앙상블을 했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춰야 됐어요, 앙상블을. 근데 저는 춤을 잘 추지 않았겠죠. 근데 하지만 치어를 했던 제 과거에 그 시간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고, 그래서 춤을 출 수 있었고, 그리고 노래를 했기 때문에 주인공의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운만 얻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공연을 했고요. 2008년도에 마이 페어 레이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드리 헵번 주인공인. 그 오디션이 떴어요.
여자 주인공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여자들에게 로망이죠. 우드리 헵번은. 저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보고 겁없이 도전했어요. 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거든요. 저희 아마 한국에 있는 극장 중에서 가장 큰 객석수를 가진 가장 큰 극장이 세종문화회관일 거예요. 제가 조수민 선생님의 공연을 보러 가던 그 극장에 제가 쓰게 된 거죠. 정말 신났었겠죠. 정말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다음으로 지킬 앤 하이드라는 아주 큰 작품에 엠마 역으로 출연하게 돼요. 그것도 오디션을 봤어요.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고 그랬을 때 저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오디션을 해요. 아침에 노래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 실기시험이 8시였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성악 실기시험 봤었다고. 8시였어요. 5시에 일어났어요. 그 연습을 콩쿨 나가기 실기대회 전에 한 달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노래하는 건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목을 덜 풀어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성악 발성과 그 뮤지컬에서 쓰는 발성은 조금 또 달라요. 어떤 노래에 따라서 발성을 다 다르게 쓰긴 하는데 저는 성악을 했죠. 하지만 뮤지컬에서 쓰는 발성은 성악보다 내추럴 보이스를 많이 쓰는 작품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어렸을 때 동요를 부르고 동요대에 나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땐 성악 레슨이라고 하지만 그냥 정말 생소리로 동요를 불렀었거든요. 그때의 발성이 저한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이 작품은 성악 발성도 해야 되고 내추럴 보이스도 써야 되는데 그게 저는 다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디션이 있으니까 이제 준비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해봤던 것들이 도움이 됐던 거죠. 노래 연습을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씩 했었잖아요. 근데 뮤지컬 가면 공연을 하면 3시간 정도 하죠. 목이 안 쉬어요. 너무 신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힘들었지만 어른이 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모든 게 다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비인후과에 가고 3시간 노래하면 이렇게 목을 잡고 근데 나는 괜찮아요. 그게 다 어렸을 때 훈련해놨던 것들. 알고 한 게 아니라 다양한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연히 딱 맞아떨어진 거죠.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3시간 동안 아주 극적인 드라마를 표현하다 보니까 주인공이 죽거나 혹은 어떤 죽음을 보거나 가장 인생이 힘든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노래나. 그러다 보면 그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IMF를 겪지 않았다면 혼자 우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런 아픔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아픔이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게 생각나고 물음표가 생겼을 때 용기 있게 다가서세요. 그리고 어떨 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벼랑으로 한 번쯤은 나를 몰아보는 것도 내가 좋은 사람 혹은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강릉에서 자라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거 많이 보고 하지만 서울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은 잘 모르는 조금 누가 봤을 땐 멍청해 보이거나 바보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순수함이라는 용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걸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뮤지컬 배우의 세계 그 뒷면에는 또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들으면서 궁금한 점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멘토님한테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친구들이 스케치북에 질문을 써서 들어주면 멘토님이 선택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준비됐나요, 친구들? 네, 그러면 스케치북 들어주세요. 꿈을 이루면서 꿈을 포기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혹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것이 안 도와줬을 때, 혹은 내가 아파서 노래하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꼭 잡고 있었어요, 한쪽에. 누군가에게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꿈은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잡고 있어요. 그런 마음은 항상 찾아올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절대 놓지 말아요. 네, 다른 걸 하더라도 한켠에서는 꼭 맞아요. 잡고 있는 거 중요할 것 같고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보죠. 첫 주연 공연 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첫 주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저는 첫 주연하고요, 너무 그런 것보다 내가 잘했나? 내가 잘한 건가? 이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첫 경을 해놨어. 나는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잘했나? 실수는 안 했나? 여기선 이걸 잘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목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얘기했던 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일단 흡연, 술 하지 않고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고요. 그리고 목에 좋은 차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일단 물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배우가 되고 싶은데 꼭 예고를 가야지만 배우가 되기 쉽나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요? 영화 영화 배우? 배우, 예. 영화 배우? 예고를 가면 좋은 점이 있죠. 미리 연기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거 있어요. 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예고를 갔을 땐 미리 먼저 연기를 해볼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접할 수 있고, 하지만 예고를 가지 않고 다르게 공부를 해서 배우를 하려고 한다면 또 예고 친구들은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면 그 선생님의 스킬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색이라기보다는 그냥 배운 것을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반면에, 만약에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한다면 또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되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고를 가서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배영 씨는 오늘 학생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새삼 제가 중학교 때와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네. 굉장히 지금 더 성숙해 보이고 진지해 보이고 네.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우리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울로 코엘료가 쓴 브리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더 멀리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다. 여러분 앞에 있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의 의지로 열 수 있습니다. 오늘 꿈틀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더 큰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프로젝트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입이 너무 간지러워
들려줄 때